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오늘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한 채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장중 낙폭에 비해서는 그 하락폭을 꽤 많이 줄인 채 마감을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장을 하락시켰던 크게 두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년 내에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오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연결되다 보니까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야? 또 금리가 또 빠르게 인상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경계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한데 장중 낙폭에 비해서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낙폭을 꽤 많이 줄이고 있는 모습이어서요. 이런 불확실성들 그리고 우려 요인들을 좀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나쁜 시장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시황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전채린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2월 14일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 직전 시장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로써 이제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몇몇 빅테크주들이 크게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이뤄지고 있는 이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좀 짙은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또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11월 PPI 지수 수치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1년 전보다 9.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9.2%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만큼 지금 제품들의 원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인플레이션이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과연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지가 관건인 건데 오늘 발표된 이 CNBC의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가에서는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서 내년 3월 중으로 테이퍼링을 종료시키고 6월에는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상승에 대한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은행주들이 좀 힘을 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에는 두 개의 업종이 이렇게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필수 소비재가 0.04%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섹터가 0.7% 약세장 속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면 약한 섹터로는 임의 소비재가 오늘도 테슬라가 아무래도 크게 빠지다 보니까 1%가량의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산업이 1%, 그리고 부동산, 기술주까지 1%대의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맵을 열어서 보다 구체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 섹터부터 보시면 오늘 기술주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 잘 가줬던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오늘은 3%대의 약세 흐름을 계속 지켜낸 채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술주 내에서 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테마의 약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나 인투이트 등과 같은 종목들이 5% 급락을 하면서 이 기술주 섹터에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와서는 구글이 1.4%,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했을 때는 낙폭을 일부 만회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넷플릭스가 1.3%의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임의 소비재 섹터로 와서는 테슬라 역시도 장중 대비했을 때는 낙폭을 만회하긴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1조 원 규모의 주식을 팔았다라는 뉴스가 추가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 마감 직전 뉴욕 증시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봤습니다.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비욘드 미트를 첫 번째 특징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대체육 기업 비욘드 미트입니다. 오늘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비중 축소에서 이제는 중립 의견으로 상향 조정을 시켜준 건데요. 내년 초에 맥도날드에서 신제품 런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면 비욘드 미트의 실적 역시도 한 차례 부스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이 나옴에 따라서 비욘드 미트의 주가는 오늘 모처럼 9.4%가량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는 하루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델 테크놀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투자 의견의 조정이 있었는데 에버코어 ISI에서 아웃퍼폼에서 보유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올 한 해 델 테크놀로지스의 주가가 60% 정도 크게 달려왔던 만큼 내년에는 이 정도의 업사이드를 기대하기에는 좀 힘들겠다라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랄프 로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2단계나 하향시켰다라는 소식입니다. 기존의 매수 의견에서 이제는 매도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변경시키고 있고요.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도 제한적일 거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랄프 로렌의 주가는 이런 소식이 나옴에 따라서 오늘 2.4%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반면에 또 다른 리테일 기업 마이클 코어스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죠. 카프리 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 역시나 골드만삭스 측에서 나온 의견인데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시켰습니다. 마진 개선세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 전해지고요.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우려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서서히 소진된 재료다라는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유 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의 발언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원유 수요 회복이 늦춰질 거다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WTI 가격 현재도 1.3%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배럴당 $70 수준을 간신히 지켜낸 채 거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 역시도 오늘 낙폭을 기록합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감행할 거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면서 약세를 나타내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상품 시장에서 팔라듐 가격 역시도 3%가량 빠지면서 작년 3월 내 저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부터 볼 텐데요. 다우지수는 장중에 이렇게 좀 변동성을 보인 채 거래가 되다가요. 0.3% 정도의 마이너스권을 기록한 채 오늘 거래를 마칩니다. S&P 500 지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큽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에 대비했을 때는 낙폭을 일부 만회한 채 거래를 마치는데요. 0.7% 빠지면서 4,635포인트 선까지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대의 낙폭을 기록합니다. 빅테크주들의 약세가 오늘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15,235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자, 매파 연준 경보 바로 이겁니다. 뭐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 경계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시장의 매파 연준에 좀 경보가 내린 것 같아서요. FOMC 결과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서 조기 긴축 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좀 시장 충격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날 공개된 CNBC의 조사에 따르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12월 FOMC에서 일단 테이퍼링이 2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에 테이퍼링이 내년도 3월 정도에 이제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서 응답자들이 또 꼽은 금리 인상 시점 같은 경우에는 6월 정도로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난 9월 조사 때는 2022년 전체를 보더라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점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망이 앞당겨졌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매파 연준에 대비한 펀드 매니저들의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조사에 따르면은 12월 달에 현금 배분이 5.1%로 나타나면서 11월에 4.4% 대비해서 현금을 더욱더 많이 이제 쟁여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에서는 이 2020년 5월 이후에 현금 비중이 최대였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주식 비중은 반면에 작년 이후로 최소 수준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조사는 12월 3일에서 9일 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조기에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긴축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이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어요. 좀 섹터별 분위기를 살펴주시면 어떨까요? 네,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았고 어떤 섹터가 좋지 않았냐 이런 거를 딱 보면은 네. 다 그런 뭐 답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술주가 이제 상대적인 좀 피해가 지목되고 있고 그리고 이날은 특히 이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낙폭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요. 피델리티에 따르면은 올해 이 소프트웨어 업종이 44% 정도 상승을 하면서 IT 섹터 전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아웃퍼폼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금까지는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좀 인식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서 금리 상승과 같은 악재가 좀 다가온다라는 인식이 좀 낙폭을 과대시킨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JP모건에서 이날 이 다수의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2차례나 멀티플의 이 리레이팅 확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더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JP모건 측에서는 좀 제시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Zscaler 이런 이 매출 규모가 조금 작은 사이버 보안주에 대해서 JP모건이 중점적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도비 대형 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현재 $680의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업사이드가 더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뭐 전체적인 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공포감이 있지만은 JP모건의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특히 이 소프트웨어 업종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과연 어떤 종목이 좋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다음 키워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키워드인데요. 원래 뭔가를 잘했던 사람은 나중에도 좀 잘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원래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은 나중에도 좀 수익률이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과거 금리 인상기에 수익률이 좋았던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고 앞으로 어떤 기업이 금리 인상기에 또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두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종목 선별이 있었습니다. CNBC의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밤이면 이제 대망의 연준의 의사결정이 공개가 됩니다. 시장에서는 뭐 테이퍼링 속도 2배 빨라진다. 그리고 내년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은 물론이고 뭐 2차례까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전망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금리 인상기에 먹히는 종목들을 우리는 선별해야 될 텐데 자, CNBC에서는 과거 2차례 금리 인상기에 좋은 성과를 냈던 기업들 가운데 이번 금리 인상기에도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을 선별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엔비디아라든지 프리포트 맥모란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자, 2000년대 이후에 2차례 금리 인상기가 있었습니다. 2004년과 2015년.
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6개월간 S&P 500 지수는 2004년에는 6.2% 올랐고요. 2015년에는 보합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같은 기간 동안 10% 이상 상승했으면서 또 적어도 60%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또 향후 12개월간 상승 여력이 10% 이상 남아있는 종목들을 CNBC에서 선별했는데 바로 그 종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프리포트 맥모란 그리고 엔비디아, FMC, AES 뭐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프리포트 맥모란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대표적인 구리 광산 기업이죠. 2004년에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6개월 동안 15% 주가 상승이 있었고 2015년에는 첫 금리 인상 이후 6개월 동안 65%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15%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그 다음으로 보시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GPU 기업이죠. 2004년에는 6개월 동안 11%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27% 이상 상승했고요. 여전히 21% 이상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것으로 월가에선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나머지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 기업이 제일 궁금해서 자, 이 두 가지 기업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컨셉을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민감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고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인식에 결국 예전에도 금리 인상기에 좀 상승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좀 별개로 좀 움직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제 투자 의견을 좀 보더라도 제프리스에서 인플레이션 환경에 따른 좀 유망주를 꼽았을 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캐펙스 투자 레버리지를 보유한 기업군의 프리포트 맥모란도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인플레 방어주 그리고 어떤 이런 금리 인상기, 그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좀 뜨는 상황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좀 복기를 해봤어요. 지난 2015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네. 그때 왜 올랐느냐를 좀 상황을 다시 한번 보니까 AMD보다 GPU를 잘 팔았습니다. 굉장히 뭐 간단한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VR과 관련한 신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본다면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적은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역시도 최근까지도 투자 의견이 꾸준하게 좀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만 메타버스 수혜주 전반에 대해서 어떤 뭐 고평가 위험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좀 친다든지 이런 시장 전체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엔비디아도 뭐 덩달아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뭐 성장주 전반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네네. 고점 대비해서는 뭐 한 15%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좀 주의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좀 의아했던 게 이 그 종목 선별된 그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유틸리티 기업이나 이런 그 경기 민감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퀀타 서비스라고 해서는 뭐 전력 회사, 디본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 회사, AES라고 하는 이 기업도 유틸리티 기업이고 대부분 유틸리티 기업 내지는 그 뭐 경기 방어 기업 아니면 경기 민감 기업 여기에서 뭐 갑작스럽게 좀 뜬금없이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길래 저도 좀 특이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그 과거의 전력이 있었고 지금 상태에서도 그런 시장 환경과 본인들의 이제 성장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지만 고평가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메가 기업과의 결합이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 초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메가 기업과 뭐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뭐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뭐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쳐주고 있고 그렇죠. 뭐 예전에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GM과의 뭐 협업이 굉장히 또 큰 힘을 실어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에 이 맥도날드를 등에 업고 이날 주가가 좀 급등을 해서 관련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파이퍼 샌들러라는 그 IB에서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비욘드 미트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61에서 64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 중요한 이유가 맥플랜트 버거,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가 대체육을 공급을 해서 맥도날드에서 이제 만드는 채식 그 버거가 내년 1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 IB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맥플랜트는 현재 미국 내 8개 매장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내년 1분기 전면 출시라고 한다면은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이른 시점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이 업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달 내에 미국 전역에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올 초에 비욘드 미트가 맥도날드와 3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맥플랜트, 이 버거에 대한 우선 공급 업체로 비욘드 미트가 선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비욘드 미트는 상장 직후에는 200달러 넘게 굉장히 크게 올랐죠. 상장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 25달러 정도였으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적도 있었는데 요즘엔 주가 움직임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파이퍼 샌틀러가 좋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럼 타사의 의견은 어떨까요? 네, 올해 주가가 한 50% 정도 내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1월 실적 발표 때도 어떤 공급망 차질 이슈 등을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었고 지금까지도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를 좀 내다본다면은 맥플랜트 출시가 얼마나 빨리 될지가 좀 시장의 신뢰도를 다시 한번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봤지만은 같은 날에 경계론을 내비치는 IB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의견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중립 의견을 갖고 있는 BTIG라는 IB에서는 내년 1분기 중에 맥플랜트가 수백 개 매장으로 확대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미국의 이제 맥도날드 매장이 한 14,0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전면 출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어떤 마케팅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자신들의 캐파를 감안을 했을 때 그렇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 1분기에 시범 운영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해보고 이런 결과가 2023년 정도의 전면 출시 여부를 가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엇갈린 IB들의 의견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의 의견 차이는 딱 이거네요. 지금 이제 1분기부터 좋아질 것 같아가 있는가 하면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 이 정도의 의견을 보면 되겠네요. 네, 맥플랜트 출시 시기만을 갖고 보면 그럴 그렇죠. 것 같고요. 이 둘 다 인더스트리 그런 인사이더들, 산업계 아니면은 채널 체크 이런 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들은 자세히 한번 네네. 살펴봐야지 정확한 또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겁니다. 최고의 일주일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우버 CEO가 최고의 일주일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버가 또 주가가 올랐습니다. 참 무슨 일일까? 최고의 일주일을 보냈다고 우버의 주가가 오른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 차량 플랫폼 기업인 우버의 CEO가 이날 우버의 총 예약 건수가 주간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일주일을 보냈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총 예약 건수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배달 서비스의 예약 건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는 전반적인 모빌리티 사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현재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약 90% 정도까지 회복됐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우버뿐만 아니죠. 리프트의 주가도 동반 상승을 했고요. 이 소식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버 CEO의 발언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실험 결과가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와중에서도 총 예약 건수가 주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는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멈추는 일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우버는 다른 여행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반짝 회복하는가 싶었지만 결국은 최근에는 52주 신저가 분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사업이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왠지 투자해보기 좀 좋은 가격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우버에 대해서 투자해볼 만한 시기인가? 월가의 시각은 어떨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렇게 CEO가 긍정적인 코멘트를 최근에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투자 계획을 논의 중이라든지 이런 간간히 좀 긍정적인 소식, 앞으로를 좀 기대케 하는 그런 소식들이 우버와 관련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UBS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어요. 매수 커버리지를 새롭게 게시하면서 $80의 그런 이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현재 대비해서 주가가 2배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주가가 이 회사의 모빌리티, 그러니까 승차 공유 서비스가 되겠죠. 그리고 음식 배달 사업에 대한 그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이 업계 최대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리프트로부터 점유율을 빼앗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존의 시장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이었고요. 그리고 모빌리티와 음식 배달 서비스 양사업 모두 다 수익성이 개선 중이다. 그러다 보면은 주가의 리레이팅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뭐 감지가 되고는 있는데, 우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어떤 테마에 좀 묶이는 애도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버도 리오프닝 테마에 또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또 한계점이 주가의 업사이드를 최근까지도 계속 뭐 제한하고 있는 요인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키워드를 설정해서 알아봤습니다. 신한금융 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